직류 전동기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 왼손 법칙인데요. 이 플레밍 왼손 법칙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선을 두고 이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이 도선에 전자력, 힘이 발생한다라는 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고요. 이때 자기장의 방향이 왼손의 검지, 전류의 방향이 왼손의 중지일 때 힘은 왼손의 엄지 방향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BLI 사인 세타예요. 자기장이 셀수록 그리고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를 많이 흘려줄수록 큰 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장과 도체가 이루는 각도도 90도일 때 가장 많은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발전기에서 보셨죠? 발전기에는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었죠. 전동기에서는 플레밍 왼손 법칙이에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하고 왼손 법칙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의 엄지는 뭐였죠? V였어요. 근데 이거는 뭐였어요? 도체 운동 방향. 플레밍 왼손 법칙에서는 엄지가 F, 힘의 방향이었죠. 힘의 방향은 뭐랑 같아요? 도체의 운동 방향과 같죠.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서의 검지는요, B, 자기장 방향이었어요. 전동기도 똑같이 B, 자기장의 방향이었고요. 발전기에서는 E, 유도 기전력이었어요. 전동기는 I, 흘려준 전류, 전류의 방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발전기에서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은 뭐랑 같아요? 전류의 방향과 같죠. 여기서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요, 이러한 자기장 방향일 때 위로 운동을 시켜줬더니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었고요.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하면 플레밍 왼손 법칙은 자기장의 방향은 같고 위로 운동을 시켜주면요,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게 플레밍 왼손 법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기장의 방향과 운동의 방향이 같으면요, 발전기와 전동기는 이 전류의 방향만 반대죠. 즉 발전기와 전동기는요,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은데 전류 방향만 반대입니다. 뒤로 가서 직류 전동기를 한번 보면요, 직류 전동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도선을 이렇게 두고 이번엔 전류를 흘려줄 거예요. 이렇게 전류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흘려주면 운동은 밑으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레밍 왼손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이고 위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자기장이 있고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운동을 하더래요. 그러면 이 도선이 운동을 하지만 자기장을 끊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흘려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기게 돼요.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 기전력은 이 전기자 전류와 반대되는 방향이죠. 이 기전력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지 않고요, 역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전기자 전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서 역 기전력이라고 하고요. 이 역 기전력의 식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 역 기전력 E는요, 60A분의 P자 파이 N이고요. 이 식은 앞에 직류 발전기에서 했던 유도 기전력의 식과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묶어서 상수 K로 둬서 K 파이 N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발전기에서는 이 유도 기전력이 나오니까 단자전압 IA, RA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전동기에서는요, 단자 전압을 넣어주니까 역기전력에 전기자 저항에 강화되는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E는 V-IA, RA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력입니다. 출력은 이렇게 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전동기에 전류를 흘려줄 거잖아요. 전류를 흘려주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그럼 이때 전류를 넣어준 이 전기적인 입장에서의 출력과 회전, 얼마나 회전을 했는데 하는
기계적 입장에서의 출력이 달라요. 전기적 입장, 전기적인 출력에서는요, 우리 P는 VI였죠. 그래서 여기서는 VI 대신 이 역기전력인 E를 쓰고요. 전기자 전류 해서 전기자 출력 P는 EIA가 되고요. 얼마나 회전했는 데는 오메가 T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이 오메가는 뭐였어요? 각속도였죠. 그리고 얘는 T는 토크예요. 토크. 회전력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는 힘 할 때 그 토크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의 이 각속도는요. 원래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이 F는 요 한 주기를 얘기했는데 회전할 때의 한 주기는 요거죠. 원. 그래서 2파이 F 대신 2파이 N으로 씁니다. 기기에서는.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이 N은 초당 회전수를 말해요. 단위는 RPS입니다. 우리 RPM은 했었죠. 초당은 RPS예요. 그래서 이 직류 전동기의 토크를 볼게요. 이 토크 T는요. 오메가분의 2IA 되고요. 오메가분의 출력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단위가 다릅니다. 이 단위는요. 뉴턴미터랑 킬로그램미터랑 변환을 할 때 얘는 그냥 단위 변환이라서 9.8분의 1 하면 되고요. 이쪽으로 갈 때는 9.8 하시면 단위 변환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이 회전 속도 보면요. 회전 속도는 E는 이 식에서 여기에 N만 두고 나머지 넘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회전 속도 식 알아두시고요. 직류 전동기의 종류 보겠습니다. 직류 전동기의 종류는 타여자, 분권, 직권 이렇게 세 가지만 볼게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 발전기하고 구조는 굉장히 같죠. 아까 발전기에서는 전기자에서 발생시켜서 부하로 보내줬다면 이번에는 전동기에서는 여기 단자 전압에서 전류를 공급받습니다. 얘도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갔다면 이번엔 단자 전압에서 전류를 공급받아서 계자로 가고 전기자로 가게 되고요. 얘도 공급받아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동기의 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 단자 전압 위주로는 단자 전압이 역기전력도 발생하게 하고요. 전기자 저항에 강화되는 전압 IA, RA 이렇게 되죠. 그래서 E는 V-IA, RA가 되고요. 분권 전동기도 마찬가지죠. V는 E 더하기 IA, RA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E는 V-IA, RA고 자, 근데 여기서 직권만 단자 전압 넣으면 역기전력 형성되고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계자가 있죠. IF, RF 더하기 IA, R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 E는 V- 요거 지금 요 전류가 부하 전류에서 들어와서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 다 같은 전류죠. 직렬이니까요. 그래서 얘를 IA로 묶으면 RA 더하기 RF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직류 발전기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밑에 속도 특성 한번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속도식 N은 요 K파이 분의 V-IA, RA였죠. 전동기는 멈추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전동기는 멈추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전동기는 속도가 빨라지면 위험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얘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전압은 내가 조절해주면 돼요. 전동기 속도를 올려주려면 여기가 작아야겠죠. 만약에 이 자속이 이 계자 자속이 0이 된다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전동기에서는 속도가 무한대가 되면 위험하고요. 이 무한대가 되려면 이 자속이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속도 특성을 보실 때는 항상 자속이 0일 때 어떻게 0이 되냐를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전동기에서는 자속이 0이면 즉 여기 전격 전압 무여자 상태면 얘가 여자되지 않으면 파이가 0이면 위험 상태고요. 분권에서도 전격 전압 무여자입니다. 계자 전류가 0이면 발생되는 자속도 0이겠죠?
그래서 위험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요. 직권 전동기에서는 전격 전압 무부합니다. 얘네는 지금 무여자이려면 단순히 요 계좌 전류만 0이면 되거든요. 근데 직권 전동기는 이 계좌 전류가 0이려면요. 계좌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같죠. 그럼 전기자 전류와 같으면 요 부하 전류 I도 0이어야 돼요. 얘네가 다 같으니까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격 전압 무부하라고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대일 때 위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직권 전동기는 왜 벨트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구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왜냐면 벨트가 운전할 경우 벨트가 벗겨지면 부하가 0이 된다는 거죠. 부하가 없으면 속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위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벨트 운전 금지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토크 특성 볼게요. 토크 특성은 이 토크는 K-파이 I에서 이 토크와 전기자 전류는 비례하다. 근데 여기서 전기자 전류는 부하 전류와 같았죠. 그래서 이 부하 전류도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토크와 전기자 전류는 비례하다. 그리고 이 전기자 전류는 이 부하 전류와 거의 같다. 이 부하 전류는 IA 더하기 IF잖아요, 위에서. 근데 이 IF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속도 토크 특성은요. 여기서 토크랑 전류가 비례하다는 건 알았는데 그렇다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 전류가 커지면 속도는 작아지겠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토크와 속도는 반비례. 요 전류와도 반비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류가 커지면 속도가 작아지니까 전류와 속도는 반비례고 토크와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요 직권 전동기만 조금 달라요. 직권 전동기는 T는 K-파이 A인데 지금 토크랑 IA도 비례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계좌는 뭐에 영향을 받아요? 계좌 전류. 근데 이 계좌 전류는 뭐랑 같아요? 전기자 전류와 같고 얘는 또 부하 전류와도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한 개, 두 개예요. 그래서 직권 전동기의 토크는요. 전류의 제곱과 비례하게 되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커지면 작아지니까 식은 이렇게 제곱에 비례하고 제곱에 반비례한다가 됩니다. 그래서 요 속도 토크 특성도 많이 나와요. 직권 전동기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권 전동기 좀 많이 봐주세요. 요 특징 보면은 타여자 전동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 반대고요. 정속도 전동기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분권에서는 반대로 해도 회전 방향이 변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속도 변동기로 많이 사용하고요. 직권 전동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반대로 해도 회전 방향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얘는 변속도 전동기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특징도 알아두세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키면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냐 했었는데 분권 전동기에서 계좌 저항을 증가시킨다는 건 뭐예요? 계좌 전류가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면 계좌 자속 파이도 감소할 거고 그러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무부하가 되면 속도가 대단히 높아져 위험하므로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전동기는 뭐였죠? 직권 전동기였어요. 벨트 얘기 나오면 99% 직권입니다. 요 직류 전동기의 용도입니다. 타여자 전동기는 아변기, 대형의 건상기, 크레인, 엘리베이터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요. 직권 전동기는 전기, 철도, 건상기, 크레인. 분권 전동기는 선박의 펌프, 환기용 송풍기. 가동 복권 전동기는 크레인, 엘리베이터, 공작기계, 공기압축기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용도도 알아두세요.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입니다. 직류 전동기 속도 N은요. K5분의 V-IA-RA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요 단자 전압을 제어해서 하는 게 전압 제어법이고요. 그리고 요 자속 계좌를 제어하는 거. 그리고 이 전기자 회로에 저항을 삽입해서 하는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압 제어법을 가장 많이 사용해요. 단자 전압을 조정하는 게 가장 쉽고요. 정토크 제어,
출력이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해요. 여기서 방식에는 워드 레오노드 방식, 일그너 방식, 정지 레오노드 방식, 직병렬 제어 이렇게 4가지고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워드 레오노드 방식은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돼서 제철소의 아변기, 고속 엘리베이터 등 소형 부하에 주로 사용하고요. 일그너 방식은 제철, 제강 등에서 사용되고 플라이 휠 효과라고 나오면 일그너 방식이에요. 대형 부하나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속도 제어에 사용됩니다. 정지 레오노드 방식은 사이리스터를 사용해서 가변 직류 전압을 제어하는 방식이고요. 직병렬 제어는 전격이 같은 전동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 때 병렬로 연결해서 같은 전압을 공급해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일 때는 직렬로 연결해서 전압 분배에 의해 속도가 느려지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이것은 무슨 방식인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꼭 외워주세요. 두 번째는 계좌 제어법입니다.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을 변화시켜서 속도 제어하는 건데요. 얘는 전격 운전 속도에서 정격 속도를 유지하거나 부하의 속도를 높일 때 쓰는 제어입니다. 똑같이 정출력 속도 제어예요. 근데 정류 불량이 되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항 제어법인데요. 전기자 회로에 요 전기자 여기에다가 가변 저항을 직렬로 삽입할 거예요. 가변 저항이란 건 뭐냐면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1옴에서 100옴으로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걸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변 저항을 직렬로 삽입해서 저항을 조정하는 것이 저항 제어법입니다. 근데 여기 저항이 있으면 이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있겠죠. 열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효율이 저하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법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전압제어법이니 전압제어법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자속을 변화시킴으로써 속도를 제어하는 제어법은 계좌 제어법이죠. 자속을 변화시키니까 얘는 계좌 제어법입니다.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입니다. 먼저 제동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발전 제동, 회생 제동, 역전 제동이 있는데 발전 제동은요, 운전 중인 전동기를 전원에서 분리해서 회전하고 있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동작시켜서 이 기전력을 외부 저항에 연결해서 열에너지로 기전력을 소비시켜 제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전동기가 있으면 여기 전원을 넣을 거예요. 근데 전원을 넣다가 전원을 제거합니다. 전원을 분리해요. 그러면 이 회전하던 전동기가 계속해서 돌아가겠죠? 이 돌아가는 것을 어떤 기전력으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이에요. 회생 제동은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게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여기 모터가 있고 여기 배터리가 있으면요, 배터리에서 전원을 보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회전시키던 게 이쪽으로 유도기전력으로 해서 다시 전원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엑셀을 누르면 전원이 전달돼서 모터에 들어가서 회전하게 되고요.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돼서 이 유도기전력이 배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회생제동이고요. 역전제동은 그냥 공급되는 전원의 극성을 반대로 접속하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회전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급제동하는 방식이 역전제동입니다. 다음은 손실입니다. 손실은요, 무부하손, 고정손가요, 부하손, 가변손 이렇게 나뉘고요. 무부하손은 또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뉩니다. 철손은 전기자 철심 안에서 자속이 변할 때 철심부에 생기는 손실인데요. 먼저 히스테리시스 손이에요. 히스테리시스 손은 앞에서 했었죠. 자성체 내에 있는 원자 자석의 극방향이 바뀔 때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고요. 와류손은 철심 표면을 흐르는 와전류가 도체의 저항 때문에 출혈이 발생해서 생기는 전력 손실입니다. 이렇게 철심에 자속이 발생하면요, 우리 자기장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전류가 흐르겠죠.
마찬가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때 철심에 자속이 있으면 여기에 이 방향으로 또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철심 표면에 이런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 전류를 와전류라고 하고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도체예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게 돼 있죠. 무슨 열? 줄열이 발생해요. 우리 앞에 전기 회로 할 때 여기 저항이 있고 전류가 흐르면 여기 줄열 H는 I제곱 RT라는 요 열이 발생했었죠. 이 줄열이 발생해서 생기는 전력 손실입니다. 그리고 기계손은 기계적인 손실이에요. 축과 베어링의 어떤 마찰, 브러쉬나 슬립링, 정류자 사이에 마찰, 이런 마찰로 인한 손실, 마찰손이 있고요. 또 회전을 할 때 공기와 마찰이 있겠죠. 이 공기와의 마찰을 풍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손은 가변손이라고도 하고요. 동손과 표율 부하손이 있어요. 동손은 구리인 이 도선도 안에 저항이 있겠죠. 내부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 저항에 의해 발생하는 줄열입니다. 그리고 표유 부하선은 손실이긴 한데 어떤 측정이나 계산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손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하에 비례해서 증감하게 됩니다. 효율입니다. 먼저 효율은 입력, 출력, 손실 이 세 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고 손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일 거고요. 실측 효율. 효율이란 건 입력분의 출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측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 그냥 이렇게 되고요. 말 그대로 실측 효율은 실제로 측정해서 나타낸 효율이에요. 실제로 입력은 이만큼이고 출력은 이만큼이다 해서 나타낸 효율이고요. 규약 효율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손실을 넣어놨죠. 따로 이렇게 출력 따로 손실 따로 따로따로 측정해서 구한 손실을 규약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기 효율은요. 출력이 중요하고요. 전동기는 입력이 중요하죠. 발전기 효율 보시면 똑같이 입력분의 출력이지만 이 입력을 출력으로 바꾸면 출력 더하기 손실이고요. 여기서는 출력을 입력으로 바꾸면 출력은 입력 마이너스 손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식을 사용하게 됩니다.